저는 현재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앞으로 라오스에서 쭉 있을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기 전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잊고 있었는데요. 자꾸 물어보시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 나는 라오스에 계속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현재 라오스에 살고 있는 이유는 1년 반 전에 2년이 다 돼가나요? 베트남을 떠나서 어디가 좋은지 또 가고 싶은 곳을 여행을 하면서 쭉 도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때 저한테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돌아다녀 보고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다시 가서, 아니면 가다가 정말 좋으면 그냥 그곳에서 눌러서 오래 한번 있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저희 나이를 아직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건강할 때, 조금 힘을 쓸 수 있을 때 호주에서 좀 있고 싶었는데 호주는 나이 많은 저를 반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몸을 쓰면서 일을 할 팔자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어디를 갈까 생각해 보니 라오스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라오스에 와 있습니다. 저의 생활을 보게 되면 벌써 은퇴를 한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에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유튜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버도 저도 한 지가 오래되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첫 해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다른 일 못지않게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한 5년 차 하고 있다 보니 내가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 어쨌든 유튜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저희 상태는 은퇴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은퇴 시기가 오겠죠. 그러면 저는 어디에 살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곳들을 오래 머물지는 못했지만 한 달 살기를 하면서 1년 넘게 돌아다녀 봤고, 해외 생활도 베트남도 6년, 여기도 벌써 9개월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좀 살아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돌아본 곳 중에서 환경이 가장 좋은 곳은 시드니였습니다. 호주였어요. 멜번도 너무 이쁜 도시였지만 시드니가 훨씬 더 사람 살기에 좋은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한 4개월 정도 살았는데요. 근데 거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첫 달을 800만 원을 썼고요. 나머지 석 달은 500만 원씩 썼으니까 생각 없이 쓰면 그 정도 쓰는 거는 크게 많이 쓴 게 아니라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편에 갈 수 있는 곳,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해 보니 지금 살고 있는 비엔티안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음에 드는 건 지금 제가 도로 촬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이 라오스의 하늘입니다. 지금이 우기입니다. 매일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낮에는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거의 80%가 넘어가게 됩니다. 우기 때도 이러니 건기 때는 거의 이런 하늘을 유지하고 있겠죠. 한국에 살면서 한국 하늘이 어떤지 기억에 잘 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늘 볼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하늘이 나에게 주는 것들은 많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음 편하게 다니면서 이 하늘이 여기에 부족함을 메워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의 환경이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건물 자체도 좋은 건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도 먼지가 날립니다. 지금처럼 퇴근 시간 전후에 다니게 되면 차도 많이 막힙니다. 그런데도 여기가 마음에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의 풍경을 라오스 하늘이 다 감싸주고 안아주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라오스에 살면서 느끼는 저희 감정은 편안함입니다. 베트남에 살 때도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보다는 좀 편안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이 심하고 옆집보다 잘 살아야 되고 친구보다도 좀 더 잘 살면 좋고 가족들도 얼마나 잘 사는지 계속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베트남에 가서 이제 교민 사이가 적고 하다 보니 비교가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라오스 살면서는 베트남에 살 때보다도 몇 배는 편안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나라의 인사말이 사바이디인데 이게 편안하세요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사바이디 편안하세요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편안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라오스에서는 제가 뭐 하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한국 분들을 만나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라오스 사람들과 접촉을 할 때는 그런 데 대한 질문들이 없고요. 또 얼마나 가졌는지도 잘 가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 사람이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라오스 사람들은 한국 사람 모두가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여기 라오스의 사회 분위기가 저를 편하게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는 젊은 사람을 반기는 게 아마 당연한 일일 겁니다. 저도 여기 라오스에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이 사회가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잘 섞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저도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데 라오스는 젊은 사람들의 분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고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라오스 사람들도 그렇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그런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것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아니면 눈치 보이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건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게 여기 라오스입니다. 은퇴 이후에 어디서 살 것인가 고민하는데 경제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풍족하게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은퇴 이후의 삶을 우리나라에서 살거나 아니면 환경이 조금 더 좋은 호주의 시드니나 이런 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한국의 은퇴자 분들은 한국에서 충분히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아마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해외에 나오려고 하고 해외 경험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쓰는 돈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해외에서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라오스에서는 외식을 자주 하더라도 부담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에 가더라도 그 가격이 우리 한국에서 사먹는 한 끼의 식사비보다도 더 적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요즘 집에서 한국에서는 많이 드시죠. 그런데 여기 밖에서 술을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술만 먹게 되면은 정말 적은 비용으로도 맥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주는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 같은 데 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맥주를 한잔 하는 데는 부담되는 돈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나오라고 하는 아가씨들이 나와서 술을 같이 먹어주는 곳도 아마 한 명, 두 명이 어울려서 가시게 되면 한국에 그냥 선술집에서 술 마시는 비용보다도 아마 적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뭔가를 자제하면서 살지 않아도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돈으로 여기서는 뭔가를 좀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홀로 사시는 분들은 한국에서는 연애를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는 부분들을 경제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시선들 때문에라도 좀 힘들어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해외에 나와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베트남도 많이 가고 태국도 많이 가고 하는데요. 필리핀도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4개의 나라는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다녀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 라오스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오스가 그 나라들 중에서 제일 나이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관대하다고 얘기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의 자주 만나는 현지인들에게 제 나이를 말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나이를 말해주면 정말 나이에 비해서 젊게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아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 나이를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해줬는데도 다음에 제 나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나이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는 4번, 5번 말했는데 4번, 5번 말할 때마다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 젊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라오스 사회에서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은퇴 이후에도 여기 라오스에서는 이성 친구도 만들어서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결혼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나이가 많아서 포기했었던 분들이 다시 여기 와서 결혼하셔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뵙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 라오스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위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우리나라에 가게 되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쉽게 외국인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심지어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시골 창녕에도
외국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일터에 가게 되면은 대부분이 외국인들로 채워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어떤 나라에 가든 외국 관광객들이 와 있거나 아니면은 그쪽에서 이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아니라 외국에 가서 적극적으로 여행도 하고 그곳에서 장기 체류도 하고 그곳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분들이 쉽게 눈에 띄곤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장벽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 라오스는 번역기로서 번역이 잘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들은 오류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번역기로서도 충분히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여행하시는 걸 두려워하시는데요. 실제로 다녀보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가지를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바가지는 돈을 조금 더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 쌓이게 되면은 여행의 노하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많이 다녀봤는데요. 바가지를 씌우는 곳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베트남을 빼고는요. 베트남은 아직도 시시때때로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빈도가 조금 높은 나라인 건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게 바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오해를 해서 바가지 썼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라오스는 바가지 씌우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온순하고 착한 편이고요. 물건을 놔두고 왔을 때는 저를 쫓아와서 그 물건을 전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중요한 물건을 놓고 내렸거나 전화기를 놓고 내렸을 때 힘겹게 연락을 해서 연락이 닿게 되면은 그걸 찾아주는 사람들도 많은 게 여기 라오스입니다. 은퇴 이후에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면 라오스도 그 리스트에 올려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